11일 보내드리는 정일임 아나운서의 발칙한 뉴스입니다. 어제 가장 핫했던 뉴스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벵갈 고양이, 그것도 국감에 출석한 벵갈 고양이였습니다. 사진 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여려 보이던데 이 귀여운 모습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팡팡 터지니까 바짝 움츠려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안타깝더라고요. 동물 학대 안 된다며 직접 국회에서 벵갈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예시를 보여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그렇게 국감 스타가 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날씨 진짜 많이 춥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점심은 다들 뜨끈한 걸로 잘들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발칙한 뉴스를 할 때쯤에 하고 있었던 중이었나요? 그때 저희 이제 기자들 있는 방에 정치부 기자들이 벵갈 고양이 사진을 갑자기 막 올리더라고요. 국감장에 고양이가 등장했다며. 보고 고양이가 갑자기 왜 나왔지? 라고 하면서도 애가 너무 이렇게 예쁜데 너무 긴장해 있는 모습이 역력한 거예요. 보면서 아니 뭐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고양이가 왜 국감장에 나왔을까 였고 도대체 왜 누가 데려왔을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께서 이렇게 벵갈 고양이를 뒤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김진태 의원? 조금 밝은데 예. 벵갈 고양이를 국감장에 친히 그것도 이렇게 케이지에 담아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물을 잘 모르긴 하지만 아직 너무 어려 보이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너무 어리고 딱 봐도 좀 뭐랄까요? 좀 애처로운 느낌이 나는 애기던데 아직. 이런 애기를 왜 갑자기 국감장에 그 많은 카메라 플래시들, 기자들, 사람들 다 지켜보는 그 정중앙에 왜 놨을까? 너무 의심이?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참 황당한데,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뒤 사살이 됐던 퓨마, 기억하시죠? 뾰롱이. 퓨마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벵갈 고양이를 데려왔대요. 퓨마랑 벵갈 고양이랑 어떤 접점이 있나요? 고양이과다 이건가요? 그래서 벵갈 고양이를 그냥 데리고 왔어요? 물론 퓨마 그때 있었던 사건 좀 말이 많았죠. 어찌됐건 그래도 얘가 뭐 어디 공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닌데 꼭 사살을 했어야만 하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동물원의 부실관리 때문에 정말 억울한 희생만 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아니 근데 그걸 왜 국감장에서? 누구한테 이걸 따지겠다는 건지 약간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김진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굉장히 신박합니다. 김진태 의원의 주장은 이 퓨마가 사살된 그날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퓨마가 사살됐다는 거예요. 응? 아니 남북정상회담이랑 퓨마가 뭔 상관이죠? 김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9월 18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날 대전 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는데 그것을 정광석화처럼 사살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눈치도 없는 퓨마가 탈출해서 인터넷 실검 1위를 차지하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소집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퓨마를 사살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한 3문장 정도 얘기하셨는데 이 3문장이 다 말이 안 돼. 아니 퓨마가 탈출해서 실검이 뜨면 이게 뭐예요? 퓨마 탈출해서 실검 뜰 수 있죠. 근데 그게 남북정상회담이랑 뭔 상관이에요? 퓨마 탈출해서 실검이 오르면 남북정상회담이 묻히나요?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안 가져요? 아니 이거 남북정상회담 수준이 뭐 이게 어디 동네 이장님들 만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전 세계 외신들이 다 집중된 그야말로 세계사의 길이 남을 법한
그런 이 중요한 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일정에서 물론 퓨마가 탈출한 것도 관심사긴 하지만 그게 무슨 그것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묻힐까봐 퓨마를 사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대체 글쎄 누가 그런 걱정을 했을까요? 그러길 바라셨던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신가? 그걸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김 의원은 퓨마가 이 우리를 이탈한 지 1시간 35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작년 5월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2시간 33분 만에 회의가 열렸는데 미사일 발사 때보다 퓨마 탈출 때가 더 빨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에? 퓨마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려요? 심지어 막 화상회의도 했다. 화상회의를 청와대가 화상회의 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화상회의까지 하면서 퓨마를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뭐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라고 이런 황당한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감장에서 하셨어요. 아니 상식적으로요. 퓨마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 게 말이냐고요. 아니 퓨마가 때로 탈출한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아니 어디서 가짜뉴스 이런 거 보세요? 카톡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돌리는 가짜뉴스 유튜브에서 하려면 이렇게 가짜뉴스 이런 걸로 뉴스를 보시나? 정상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NSC 회의 소집 절대 사실 아니다. 그런 적 없다. 내가 회의 멤버기 때문에 안다. 회의한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니다. 회의했다. 아니 회의 멤버 당사자가 회의한 적 없다고 하는데 회의를 했다고 어디서 들으셨을까? 그런 말도 안 되니까 어디서 들으신지 너무 궁금하네. 가짜뉴스 좀 지금 요즘 한참 난리인데 어디서 그런 뉴스를 들으셨는지 그런 정보를 입수하셨는지 좀 정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헛소리를 계속해서 하시니까 좀 갑갑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한 헛소리는 사실 김 의원의 마치 동물을 정말 퓨마가 너무 안타깝다는 것처럼 동물이 너무 아끼는 것처럼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 그러면서 나왔던 발언들이 굉장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퓨마가 이제 사살된 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퓨마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거의 보고된 적이 없다. 퓨마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가장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퓨마가 사육사나 관람객을 살상하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냥 열린 우리 밖으로 나간 거다. 마취총을 쏴도 안 죽으니까 결국 사살한 거다. 불쌍하지 않냐?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우리도 어떻게 퓨마가 이렇게 온순하고 지금 뭐 걔가 그냥 가서 누굴 해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게 꼭 사살했어야 하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는 퓨마를 진정으로 좀 안타까워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뭐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또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아까 그 얘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뒤에 또 덧붙입니다. 퓨마 사살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됐다는 거죠. 화상회의에서 청와대가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을 했는데 이건 대전시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퓨마 사살하고 경찰 특공대 투입해서 이런 건 정부 차원에서 직접 이렇게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뭐 그것도 뭐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이건 어디 일개 거기서 할 게 아니고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퓨마를 그렇게 사살한 건 누가 봐도 이건 다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몰아가는 겁니다. 아니 근데 몰아가려고 해도 뭐가 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동물을 마치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부가 나쁘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정작 이날 얘기를 하시던 김진태 의원의 발언도 행동도 그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이 동물학대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끔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케이지에 들어있던 벵갈 고양이 사진도 보여드렸는데요. 얘가 지금 바짝 움츠려 있는 게 느껴지시죠? 김 의원은 이 벵갈 고양이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을 하나 가져왔다. 하나 가져왔다. 지난 9월 18일에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걸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안 가져왔다. 그러면서 동물도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된다. 자그마한 걸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어느 포인트에서 동물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어디서 동물을 아끼는 게 느껴지세요? 동물 하나 가져왔다. 퓨마랑 비슷한 거. 자그마한 거 보시라고 가져왔다. 그냥 이분의 말 자체에서 생명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대하는 느낌이 아니고 완전 물건 취급하는. 하나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 저 핸드폰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런, 아, 저 아이패드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똑같이 하나 가져왔어요. 아, 퓨마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안 가져왔어요. 너무 끌고 다니면 안 돼서요. 대신 자그마한 거 가져왔으니까 자그마한 거 구경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느낌이 막 쎄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무슨 작은 동물이면 사실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거 아닌가? 누가 봐도 애기던데 얘는. 근데 무슨 자그마한 건 괜찮다니. 사실 그게 아니라 퓨마는 직접 국회에다 데리고 오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데리고 오기 편한 작은 애를 데리고 왔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고양이들, 어린 동물들 특히나 이런 동물들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동물들의 생태 따위는 1도 고려하지 않는, 들고 가기 편하니까 작은 애 데리고 왔으니까 구경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이 퓨마가 걱정돼서, 퓨마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심지어 정의당 생태본부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얘가 바짝 등을 세우고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아니, 사람으로 따져도 이렇게 어린 애가 국회 거기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정중앙에 서가지고 그것도 케이지에 갇혀서 다 자기 사진 찍고 있고 구경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뭣도 모르는 진짜 어린 생명이, 동물이 완전 거기서 카메라 플래시 터져대고 막 소리, 그것도 굉장히 좀 격앙된 목소리들 오가고 이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도 볼 수 있듯이 고양이가 동공이 확장된 채로 몸을 이렇게 낮추고 꼬리를 말아서 바짝 이제 꼬리를 몸에 붙이고 굉장히 사방을 경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고, 심지어 몇몇 사진들은 하악질하는 사진들도 눈에 띈다는 거예요. 하악질이라는 건 고양이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어린 고양이에게 그야말로 학대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준 것인가. 근데 웃긴 건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뭐 벵갈 고양이의 문제라든지 뭐 고양이들의 뭐가 이런 걸 지적하려고 했던 거라면 그래도 사실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하죠. 아니, 근데 퓨마 사살 문제를 얘기하는데 벵갈 고양이가 대체 왜 필요한 거냐고요. 아니, 뭐 전혀 맥락이 없잖아요. 그냥 비슷한 고양이과니까 들고 오기 쉬운 거, 그냥 예쁜 애 하나 데리고 온 거,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어요? 사실 퓨마 문제를 정말 잘 지적을 하고 싶었다면 그냥 그 사살된 퓨마 뾰롱이의 사진이라든지 뭐 생전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PPT에 띄워놓고 얘기를 했어도 충분히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난데없이 얘를, 전혀 관련도 없는 애를 데려다가 스트레스만 온갖 받게 만든 것 자체가 정말 저희를 의심케 하는 거죠. 저희가 뭐겠습니까?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이슈 메이킹을 해보겠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고 국감 스타가 한번 더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뭐 예상대로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어제 뭐 카메라 기자들이 바짝 뭐 다들 찍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하악질하고 있는 이 어린 벵갈 고양이의 모습을 다들 많이 담아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덕분에 뭐 벵갈 고양이 어제 뭐 실검에도 오르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작고 여린 동물들 데려다가 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집중받을 자신이 없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오진 못했는데 오늘자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의 또 만평에 이걸 딱 정확하게 꼬집은 만평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진태 의원이랑 벵갈 고양이랑 자리를 바꿨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벵갈 고양이가 정장을 입고 국감장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리고 케이지 안에 김진태 의원이 들어가 있는 참 그야말로 역지사진데 근데 그 고양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만평에서요. 날 데리고 쇼라도 해야만 의원직 유지가 된다더라. 불쌍하지 않느냐? 라고 네,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쇼라도 하지 않으면 스타가 되지 못한다. 아니, 스타 됐나? 아무튼 뭐 이슈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게도 동물학대를 비판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물학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 네. 뭐 어찌됐건 목적하셨던 이슈 메이킹은 성공하셨으나 동시에 본인이 동물학대 장본인이라는 것을 같이 이제 또 어필하시는 그런 효과를 네, 누리게 되셨습니다. 어디 가서 동물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다 티나니까.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인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한국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뭐 오이사 해제 급제동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국 정부가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오이사 조치는 뭐 아시겠지만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독자 대북 제재입니다. 그 내용에는 개성공단,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어, 또 남북교류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어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근데 전날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막 자유한국당이랑 난리가 난 거예요. 보수 야당이 뭐 북한의 사과 없이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뭐 완전 했다고 해요. 그 뭐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아닌데 왜 당신이 얘기하냐 뭐 이렇게 아니 뭐 물어보지 말든가 아무튼 뭐 이렇게 막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강 장관이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다라고 이제 말을 뭐 사과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왜 문제인지 그때 국가보안법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아니 그래 국가보안법은 차라리 법 문제니까 고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거 사실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왔던 독자 제재인 거잖아요. 이러면 그냥 특히나 지금 남북이 군사합정도 맺고 뭐 남북 경협을 위해서 이것저것 지금 조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이런 내용들에서 이미 이걸 다 뛰어넘는 오이사 조치가 사실상 뭐 필요가 없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지금 이미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진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그 당연한 수순으로 이걸 해제하는 게 검토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풀리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지금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웃기고 더 웃긴 건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한 이야기 정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해서 나왔더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권 바뀌니까 안 된다고. 뭐야 그때는 굉장히 위험할 텐데 그때는 하자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 좋으니까 왜 지금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요? 오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은지 시사인 기자가 심지어 2014년에 김태호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인재 최고위원도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표현까지 오이사 조치가 걸림돌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통일대박 목 놓아 부르던 분들 다 어디 가셨냐고. 그렇게 해놓고 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어찌됐건
국내도 국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 너무 어이가 없죠. 보고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니 원래부터 내내 있었던 조치도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때 갑자기 생긴 조치잖아요. 제재잖아요. 그것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우리가 그냥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제재. 그걸 왜 니들이 승인을 받아라 말라 하지? 뭐 왜일까요? 아니 애초에 미국한테 승인 받고 만든 조치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거 뭐 내정 간섭 아닌가? 승인이 뭐야? 승인을 왜 받아 우리가? 아니 뭐 지금 가뜩이나 전쟁이든 뭐든 지금 이 남북 관계 진행되는 부분도 미국의 뭐가 없으면 지금 못하는 상황인 게 정말 속이 터지는데, 아니 우리 정부가 해놓은 제재까지 왜 본인들 승인을 받으라는 건지 정말 1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단어 선택에 동의할 수 없다. 유엔 제재 사항은 유엔 제재 위원회의 승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의 오이사 조치, 또 미국의 대북 제재, 이런 한미 단독 제재 사항은 상호 간의 협의 사항이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동맹은 상대국의 법 질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며 우리나라는 헌법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건 뭐 물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없으면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건 어쨌건 우리 지금 혈맹 어쩌고 하는데 그걸 우리를 까라맹 뭉개라고 혈맹이라고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서로 같이 존중하고, 하지만 우리의 기본은 미국의 니들의 승인이 아니라 우리의 헌법, 법 질서를 잘 지키는 거죠. 그거에 맞게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뭐 사전협의를 뭐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도 아니고 승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나라를 주권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건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보다 더 신중한 단어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건 번역에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승인 이런 얘기를 쓴 것 자체가 좀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가 이런 걸 좀 느껴지게 해서 상당히 좀 불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빨리 정말 어떻게든 종전선언하고 이렇게 잘 평화협정 잘 맺고 해서 이제 좀 이런 애들한테 좀 그만 휘둘릴 수 있었으면 정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할 것들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어이가 없네? 왜 승인? 응?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소식은 또 어제에 이어서 디테일의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이야기 말씀을 조금 짧게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명박 청와대가요 경찰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종교계와 관련된 사찰 문건 등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 왜 그 소망교회 장로셨잖아요. 종교도 굉장히 왜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을 봉헌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기도 하시고 굉장히 좀 기독교에 강한 애착을 보이셨던 분이죠. 그 임기 내에도 막 거의 소망교회 인맥을 완전 이렇게 등용하고 뭐 그러셨잖아요. 굉장히 독실한 소망교회 장로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왜 종교계와 관련된 사찰 문건을 그것도 경찰 국정원에게 그것까지 시켜서 받았을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이명박 정부의 사찰 문건 37건을 보면요. 청와대가 이슬람교와 불교 등 종교계 동향을 세세하게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거의 뭐 이건 종교계 탄압 아닌가? 한국 이슬람교 재단 지방성원의 독자 세력화 확산 우려 이런 문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교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것이
우려가 된다. 무슬림 확산의 우려를 표하는 이런 문건, 사찰 문건이 나오기도 했고요. 불교계와 관련해서는 뭐 특히 동향, 최근 분위기, 불교계 주변 소문 뭐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왠지 느낌이 그때 당시에 또 약간 그 종교 차별 막 약간 이런 탄압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워낙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시다 보니 타 종교에 대한 약간 좀 이런 배척 이런 것들이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은근슬쩍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은근히 은연중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좀 의심이 드는 거죠. 아니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이거 뭐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이 문건에는요. 이 문건이 그 디도스 특검이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했던 문건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찰했던 문건이 나온 거죠. 재밌는데. 근데 이것 외에도 뭐 정당, 국회의원, 언론부터 시민단체 사찰 내용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건에. 뭐 경찰부터 무려 국정원까지 주요 국가기관들이 그야말로 MB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했던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철저히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났어요.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